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 한글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 서비스가 6월 15일부로 해서 종료가 완전히 되었고 로그인해서도 한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업비트에서는 한글을 지원해주는 거래소랑은 트래블룰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 일환으로 해서 비트겟도 어쩔 수 없이 한글화 서비스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비트겟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입하실 때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비트겟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럴 코드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메일을 사용해서 한번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조합을 다 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퍼럴 코드에 저희 HEKWE 들어가 있으면은 레퍼럴 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눌러주시면 보안 퍼즐 나오고 그래서 가입한 이메일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버리피케이션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자리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입이 완료가 된 거고 처음에 KYC 인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업비트에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겠습니다. KYC 인증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ID 버리피케이션 누르시고 대부분이 개인이시니까 좌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적 코리아 입력해서 넣으시고 이름과 성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 받을 때 신분증, 여권 그리고 등본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실 거는 세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업로드 해주시고 서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KYC 인증은 비트겟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메라로 찍어야지만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문제가 없다면은 30분 이내에 되는 경우가 있고 안면 인식이 안 된다든지 신분증 문제가 있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KYC 인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YC 인증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구글 OTP 설정하는 건데 먼저 여기 셋을 누르시고 자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누르신 다음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자 문자에 나온 6자리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OTP는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게 이걸 설정 안 하면은 입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 버튼 누르시고 먼저 휴대폰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구글 OTP라고 치시면은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OTP를 실행하시면은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휴대폰을 QR코드를 찍으면은 OTP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TP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인증을 하라고 나오죠. Get it now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로 가보면은 인증번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하고 이제 인증이 된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대폰 인증, 이메일, 그 다음에 구글 OTP 요거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헬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안 나타날 때도 있는데 다른 데 누르셨다가 다시 홈화면으로 오시면 여기 헬프가 있을 겁니다. 헬프 누르시고 라이브 채팅 누르시고 이메일 입력할 거 입력하고 한국어 문의를 하신 다음에 메시지 입력해 주시고 스타트 챗 하면은 고객센터에서 채팅을 해줍니다. 네,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비트 KR로 해서 고객센터에서 받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받으면은 한국인 상담사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국인 상담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뭔가 계정에 문제가 있거나 입출금에 문제 있을 때는 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워드 센터가 있죠. 보통 이런 코인 거래소는 처음 가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리워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쿠폰이 있고 여기 트라이얼 펀드가 있죠. 쿠폰은 수수료 쓰는 데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 트레이딩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2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쿠폰은 오로지 선물과 현물 수수료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트라이얼 펀드는 실제 매매를 하는데 증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KYC 리워드를 하시면은 3달러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10만 테더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은 50달러짜리 쿠폰을 또 주고, 현물을 1000달러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은
10달러 쿠폰을 받게 되고, 총 현물 거래량이 최대 10,000테더까지 거래를 하게 되면은 50달러의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0만 테더까지 도달이 되면 50달러짜리 쿠폰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4,000 트라이얼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첫 입금액이 한 5만원어치 코인 입금했을 때는 첫 번째 입금이 5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첫 입금하실 때 금액을 크게 입금하시면은 그만큼 리워드 혜택이 커진다. 자, 그래서 5만 테더 이하 입금자는 최대 500테더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를 리펀드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테더를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100테더를 증정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최대에서 20만 테더까지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2%의 리펀드를 해주고 최대 4,000테더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비트겟에 입금하시고 증정금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금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디파짓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금을 해야 되니까. 트론을 보낼 건데 티커명이 TRX입니다. TRX 선택하시고 바이비트에서 한번 이 비트겟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주소기 때문에 얘를 카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바이비트로 가셔가지고, 바이비트에서는 출금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TRX 트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바이비트에서 출금해서 여기로 이제 입금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트론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금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드드로 출금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다시 바이비트로 보내보겠습니다. 주소 입력하고 수량을 전체로 설정하고, 그다음 수수료는 1TRX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메일에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화번호 인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Get It Now 누르면은 문자로 인증번호가 또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OTP, 그 다음에 펀딩 코드 입력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출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겟 홈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선물 거래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스팟은 현물 거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어떤 비율대로 해서 5%가 빠졌다, 5%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얼마를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켓은 이제 눌러보면은 비트겟에서 취급하고 있는 코인의 현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 트레이딩은 비트겟이 커지는데 가장 기여한 기능이죠.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트레이딩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크립토는 신용카드로 코인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결제하게 되면은 코인이 결제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런치패드는 상장되는 코인을 거래량이라든지 비트겟에서 만든 네이티브 코인이 되는 BGB 코인을 보유했을 때 이 런치패드에 참여를 해가지고 상장하는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보면은 스테이킹 기능이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는 Q&A라던가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처에 보면은 여기에 데모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의 투자인데, 테더 거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0 테더를 줍니다.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고,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코인 M인데 요거는 이제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겁니다. S로 돼 있죠. 요거는 모의 투자라는 뜻이고, SBTC가 이제 한 개를 줍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요걸로 이제 거래해 보시면서 코인 선물을 요걸로 하시면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USDT M 퓨처가 있죠. 이거는 테더로 선물 거래를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코인 M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이 있어야지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헤더 거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위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 누르시면은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여기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당일의 높은 값, 낮은 값,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내가 작도를 하고 싶다, 추세선을, 요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단축키들이 있어가지고 단축키로 활용해서 쓰시면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했던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앤 프라이스 레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몇 % 올랐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요거 휴지통 누르면 이렇게 사라진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배경의 선들이 난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캔들을 더블 클릭하시고 어피어런스 가면은 여기 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은 뒤에 있는 배경의 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캔들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사라진다. 그리고 여기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면은 차트에 포지션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겠다 아니면은 나는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캔들의 종류라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시간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리셋인데 비트게 초기에 이제 세팅된 값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호가창이 있고 여기에 주문창이 있다. 주문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 있는지는 여기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은 포지션 현황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있으면 여기에 나타나고, 요거는 카피 트레이딩 할 때 포지션의 현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체결 주문,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오더 히스토리는 내가 그동안 매매했던 내역들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주문하고 취소했던 것까지 전부 나오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문하기 앞서서 여기 보면은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차와 격리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 크로스, 교차는 뭐냐면은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유한 돈이 2,776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문의 가치를 1만 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크게 주문을 했죠. 청산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큰 포지션을 보유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라고 있는데, 이게 16,202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비트코인이 16,202까지 떨어졌으면은 제가 보유한 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계좌에 들고 있는 이 2,700달러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교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0,000달러를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을 했는데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21,282로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는 여기 16,000이었는데 여기 좀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21282가 여기라고 했을 때 청산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포지션이 이제 청산되는 겁니다. 교차에서는 이 돈이 다 사라질 때까지 트레이딩을 했지만, 격리는 담보자산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 청산가가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499.5달러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마진, 이게 이제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10,000달러 가치를 주문했을 때 유지증거금이 499달러가 계약금으로 이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좌에 있는 돈은 2,789달러지만 10,000달러는 더 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금을 내고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내가 설정한 유지증거금까지만 손절이 나고 청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진에 1,000달러를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청산가가 19,039까지 내려가죠. 손실 금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청산가도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지션은 내가 주문한 비트코인의 수량을 의미를 한 겁니다. 아까 10,000테더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비트코인 0.448개가 1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입한 가격대가 되는 거고, 마진은 유지 증거금,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PL은 뭐냐면은 실현 손익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거래했는데 수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언리얼라이즈드 PNL은 뭐냐면은 미실현 손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4달러를 수익이 되고 있는 겁니다. ROE는 뭐냐면은 이 유지 증거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전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유지 증거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 된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크 프로핏은 뭐냐면은 여기 두 개는 자동 손익절 기능입니다. 테이크 프로핏은 목표가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다 가격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수익률, 여기서 나오는 그 500%라고 하는 거는 이 ROE의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 100% 물량, 내가 들고 있는 물량 다 손절할 건지 아니면은 50%만 손절할 건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스탑로스도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격을 입력을 해서 손절을 잡을 수도 있고, 수량은 마찬가지로 수량을 몇 개를 이제 입절하겠다, 손절하겠다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버설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자, 이 버튼을 누르고 언더스탠드하고 컨펌을 누르면은 바로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칭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래시 클로즈라고 있는데 이거는 강제 청산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즉시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즉시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한 가격이 체결이 돼서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클로즈 있죠, 클로즈. 자, 이거는 지정가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할 때 이걸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청산 가격을 뭐 24,000 입력을 하고, 전체 물량 중에 얼마 청산할 거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수량이 0.447개죠 그래서 클로즈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정가 청산이 주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가 금액인데, 한마디로 수익이나 손실이 반영된 제 계좌의 잔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 2270달러만큼 더 주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지 증거금을 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체 계좌에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증거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나타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전체 미실현 손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 버전이 있는데, 너무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포지션이 뭐 다른 종목까지 막 있다 그러면 이게 창이 많아지니까 요거 라이트 버전 누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쇼 커런시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종목만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 포지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요걸 풀면 전체 포지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진입과 청산에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픈과 클로즈가 있는데, 이 오픈이 포지션 진입 주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할 가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20,000달러에 한번 주문을 해보겠다고 하고, 우측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죠. 여기 눌러보면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퀀티티 유닛이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개수를 입력해서 주문을 하는 거다. 근데 보통 코인의 가격은 잘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1개 하면은 이게 비트코인 하나니까 22,322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비트코인 한 개를 주문 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쓰는데 불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러로 주문을 하게 하는데 20배로 돼 있죠, 20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을 넣고 20배에서 바이롱을 하게 되면은 곱하기 20을 한 주문의 가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20,000달러가 주문이 되어 있죠, 미체결 주문으로. 여기 미체결 주문 보면은 20,000달러에 해당되는 주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해서 쓰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요거 세 번째 거 노미널 볼륨, 요걸로 해서 그냥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내가 넣고 싶은 그 달러 가치로 그냥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10,000달러 입력하고 바이롱 하면은 10,000달러 가치의 주문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이크 프로핏 스탑 로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에 자동 손익절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량을 조절할 수는 없고 가격만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서 그 가격대에 도달되면 전체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자동 손익절 주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그래서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손익절. 그리고 여기 리밋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정가 주문이다. 지정가. 그리고 여기 마켓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제가 $1000를 바이롱을 하면은 현재 가격에 바로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 이 트리거는 뭐냐면은 조건부 주문입니다. 조건부 주문. 그래서 자, 여기 트리거 프라이스가 있죠. 발동가를 의미를 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돌파 매매를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6,000으로 해봅시다. 26,000. 이 26,000이라는 가격에 도달되면 나는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매수 포지션을 주문한다는 것은 현재가보다 아래에서 주문을 해야 주문이 되겠죠. 만약 현재가보다 비싼 가격에 주문을 넣게 되면 시장가 체결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장가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000이라는 가격에 도달이 되면은 매수 포지션은 난 그때 들어가겠다. 특정 매물대가 돌파되면 그 방향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런 의도로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26,000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마켓 오더라고 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장가로 바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00에 도달되면은 시장가로 여기에서 바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10,000 수량 입력하고 이렇게 바이롱을 하면은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됩니다. 그 예약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오더에 보면은 자, 여기 트리거 오더 있죠. 여기 트리거 오더를 누르면은 내가 예약 주문한 조건부 주문을 설정한 주문이 여기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이제 여기 포지션을 넘어가겠죠. 취소는 이제 캔슬 누르면은 취소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26,000까지 도달을 했다가 나는 조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24,000에 난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마켓 오더를 해제하시고 24,000을 입력을 하면은 $10,000를 이렇게 하면은 바이롱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26,000가 되면은 지정가 주문으로 $24,000의 지정가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 도달됐다가 $24,000까지 빠지면은 그때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클로즈가 있습니다. 클로즈.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서 클로즈를 누르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로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리밋으로 지금 롱 포지션이니까 더 높은 가격에다 입력하겠죠. 그래서 $25,000에 도달되면은 전체 수량을 청산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롱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우측에 보면은 클로즈 롱인 거죠. 이 클로즈 롱 버튼을 눌러야지 이 가격에 도달됐을 때 제가 보유한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마켓은 바로 시장가로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이 퍼센테이지는 양수라면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뭐냐면은 앞으로 펀딩피를 내야 되고 받는 시간이 3시간 17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겟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4시, 00시, 08시 이렇게 3번 펀딩피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16분 뒤에 마이너스 펀딩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은 펀딩피를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은 해당 비율만큼 펀딩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딩피 내는 그 돈은 내가 만약에 $10,000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00 곱하기 퍼센테이지를 곱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펀딩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펀딩피를 내야 되는 그 소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펀딩피는 대체 왜 있는 거냐? 이유는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봤을 때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이 막 쏠리면은 현물보다 선물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둘의 괴리가 생기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펀딩피라는 것을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수수료를 주게 되니까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수수료 압박이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포지션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괴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펀딩피라는 건 그것 때문에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카피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기능입니다. 다른 트레이더의 전략을 복사해서 자동 매매를 하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내가 팔로우한 트레이더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나도 수익이 되는 거고,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을 보게 되는 기능인 거죠. 수익 분배는 예를 들어서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1000를 벌었다. 그러면은 최대 10%를 팔로우한 트레이더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번 거의 10%는 트레이더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벌게 된다. 장점은 수익률이 높은 트레이더를 선택할 경우에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트레이더가 실수를 해서 계속 손실을 내고 있다면 저도 손실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좋은 트레이더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트레이더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ROI만 높은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ROI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플러스 2453%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인데, ROI는 뻥튀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포지션 사이즈로 주문을 해놓고서는 이 ROI만 굉장히 높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눌러봤을 때 총 손익이 마이너스 82.62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손익 자체가 따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굉장히 작은 포지션 사이즈로 단타 치듯이 수익을 내서 작은 수익금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이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트레이더는 팔로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과거까지는 수익이 났을 때만 그 포지션을 청산하고 손실난 포지션은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들이 손실이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청산을 안 하고 익절되는 것만 계속 청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ROI만 계속 높아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포지션만 남아서 ROI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뻥튀기가 된다. 그런 트레이더들은 바로 걸러야겠죠. 그리고 본인만 이제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자기 총손익이 5266 테더를 벌었습니다. 총손익이.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우측에 보시면은 트레이더를 팔로우한 사람들의 손익이 나오는데 굉장히 미비하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못 벌고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 초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자기는 벌 수 있을지언정 팔로우한 사람들은 이렇게 초단타 하는 거를 슬리피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소익이 낮은 거죠. 그래서 팔로우한 사람들이 계속 수수료로 돈을 나가고 있는데 트레이더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초단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본인의 총손익과 팔로우를 한 사람들의 손익이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트레이더 선정하는 팁은 입주 기간이 긴 트레이더를 선정을 하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배율 트레이더보다는 저배율 트레이더, 풀로 100배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리스크도 굉장히 높지만 청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단번에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트레이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팔로우하면서 저레버리지로 좀 검증을 하시면서 이 트레이더가 과연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 트레이더 여기 눌러서 여기 풀로 돼 있는 거는 이미 다 차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하겠죠. 자, 여기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 150명 중에 140명이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비트코인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이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카피 트레이더를 하려면은 현물 계정에 테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누르신 다음에 선물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컨펌. 자, 그리고 나서 팔로우 모드는 뭐냐면은 설정 방식입니다. 카피 트레이딩 설정 방식을 하는 건데 여기 요걸 눌러보면은 픽스드 어마운트는 설정하면은 10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카피 트레이더의 포지션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10테더만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포지션 잡을 때 고정된 금액으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물타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25%, 50%에서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물을 더 많이 타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평단 대비해서 잠깐 반등 나왔을 때 입절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피 트레이더는 입절하고 나오는데 나는 평단가까지 가지 못해서 손절되는 금액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 성향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뭐 물타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멀티플라이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배율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피 트레이더가 $1000를 진입을 했다. 첫 진입을. 근데 내가 여기다 배율을 2로 하게 되면은 곱하기 2가 되니까 저는 $2000씩 포지션 진입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하실 때는 0.1로 하면은 10분의 1 규모로 포지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매매를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먼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배율을 높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0.1로 해서 넥스트, 컨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 진입을 하는 순간에 저도 동일하게 포지션이 진입하게 된다. 이 히스토리를 눌러보면은 이 카피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마이 트레이더 들어가서 에딧, 그 다음에 언팔로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구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피 트레이더 활용하시면 되고 아까 알려드린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괜찮은 사람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풀로 돼 있는데 누르시고 여기에 슬롯 리마인더 리마인드 미 요거 누르시면은 이 사람이 빈자리 나오면은 알림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림 보시고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트겟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